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매년 10월 20일은 대한간학회가 제정한 간의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에 대한 상식과 또 간에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 건강을 위한 관리법은 또 무엇인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간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와 상담해 주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소화기내과 정현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이 간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주변에도 보면 이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간 질환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간 질환의 이 심각성을 좀 알고 가야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간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분 얼마나 되나요? 예,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간 질환은 국내 사망률의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적으로 활동이 왕성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40, 50대에서 3대 사망 원인의 하나입니다. 네. 또 간암 발생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요. 2010년 자료에 따르면 간암의 경우 남성에서는 암 발생률의 4위, 네. 여성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은 남성에서는 폐암에 의해 두 번째로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좀 많이 발병하고 또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이 40, 50대 남성분에게 주로 흔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간에서 발생하는 질환들, 이 술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왜 발생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실은 알려진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 종류에 따라서 급성 또는 만성 간염을 일으켜서 네. 간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제 길게 보는 만성 간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주도 간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네. 1일 4잔 이상 음주를 하시게 될 경우에 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요즘은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이 지방간도 관리하지 않으면은 간 경변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드시는 약이나 아니면은 건강식품 같은 것에 의해서 독성 간염이라는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원인이 되는 약을 먹었을 때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끊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가면역성 간염이라든지 유전질환 또는 전신 상태에 의해서 2차적으로 일어나는 간 질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 간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 처음부터 심각한 병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방법을 거쳐서 이 병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상적인 간은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매끈한 표면을 띠는 탄력이 있는 조직입니다. 네. 그런데 간염 바이러스, 알코올 등에 의해서 만성 간 질환이 진행되면 표면이 거칠어지는 두 번째 단계 만성 간염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요.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은 간 섬유화가 진행을 해서 네. 간 표면이 좀 더 거칠어지고 결절 형태를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간 크기가 줄어드는 간 경변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경변 상태에서는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간염이나 간경변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도 대부분의 환자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실 때는 네. 이미 좀 병이 많이 진행하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B형 간염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 병력이 있으신 분이나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미 간경변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초기의 간 질환은 쉽게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 간암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정말 주기적인 검진 그리고 검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이 앞서 말씀해주신 이 간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말씀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성 간 질환 사실 어떤 건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바이러스 간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발견했다 보니까 이름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알파벳 A형부터 E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만성 간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이들 바이러스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간 경변이나 간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영아 백신 보급 사업으로 현재는 감염률이 아주 많이 낮아졌지만 네. 여전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어서 간 건강 관리에 가장 중요한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복균자 대부분은 태어날 때 모체의 산도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네. 바이러스 활성도에 따라서 보유 상태를 유지하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30 내지 40%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들 중 많게는 6% 정도가 10년에서 20년 이내에 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C형 간염의 경우 국민의 1% 감염률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최근 진단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주로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요. 네. 만성 간염에서 진행한 환자의 약 30%에서 간 경변증으로 가게 되고 이들 중에서 연간 한 2에서 4% 정도 간암을 진단받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 B형 간염과 이 C형 간염이 발견된다면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건데 네.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닌지 겁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치료는 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먹는 네.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맞으시는 그런 큰 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먼저 B형 간염을 설명을 드리면 만성 B형 간염을 통해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검사 수치에 따라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B형 간염의 경우에는 경구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주사제인 인터페론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 상태나 B형 간염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치료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치료제는 바이러스 억제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병의 질환을 효과적으로 이제 억제하고 있고요. C형 간염의 경우에는 현재 페그 인터페론이라는 주사제와 리바비린이라는 경구약제의 병합요법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유전자형에 따라서 60 내지 75%의 지속성 바이러스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는 이미 이제 보세프레비어라든지 다른 C형 간염 신약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 10월쯤에는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런 신약들이 병합 치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완치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 바이러스 간염의 치료는 예전같이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개념보다 네. 조절이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으로 간 경변이라든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 치료가 겁난다,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약이나 이 주사제만으로도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간 질환과 또 간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전문의가 여러분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의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503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만성 피로와 간이 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피로에서 간이 안 좋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간이 안 좋아서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톱니바퀴 같이 닭과 달걀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함에 따라서 이렇게 주무시고 나서도 회복이 안 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제 피로감이 지속되시는 경우 네. 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인 예를 들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든지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피로감이 지속될 경우에 또 간 기능이 악화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피로의 원인이 무조건 100% 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은 본인에게 그런 간염의 소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이외에 또 피로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라든지 네. 이런 이제 알고 있는 소인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간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피로의 원인을 찾아보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확실하게 피로와 간이 바로 연결됐다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닭과 달걀 관계처럼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맞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계속해서 이 문제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3891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간이 안 좋으면 이 얼굴색이 어두워진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그렇다면 이 간이 안 좋은데 왜 얼굴색이 변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 예. 정확하게는 얼굴색이 검어지거나 어두워진다기보다는 초기 변화는 아니고 이제 간 경변증으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아주 급성 간염이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 황달이라고 해서 예, 이제 체내 빌리루빈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면서 네. 얼굴이나 눈이 노랗게 변하거나요.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는 경우가 많고요. 황달 수치가 그런데 이제 10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얼굴이 노래지다 못해서 네. 좀 거무튀튀하게 이렇게 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육안으로 봤을 때 평소와 얼굴색이 많이 다르시다면 혈중 빌리루빈 수치를 체크를 해서 정말로 간과 연관된 얼굴색의 변화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얼굴색과 관의 연관 관계도 실제로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내 얼굴이 심하게 노래졌다거나 그 과정을 거쳐서 더 검게 변했다면 반드시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또 간 질환을 일으키는 다음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지방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주로 이 술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이 건강검진하면 지방간 조절하세요라는 문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지방간이 정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께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방간은 무엇인지도 그 개념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먼저 지방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간이라는 거는 지방 대사의 여러 가지 장애에 의해서 이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돼서 간 전체의 5% 이상의 무게를 지방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원인은 크게 술, 그러니까 알코올에 의한 원인과 알코올이 아닌 알코올 외의 원인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래서 알코올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말을 하고요. 알코올이 원인이 아니고 뭐 아시는 대로 당뇨나 비만, 이런 고지혈증 이런 것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간세포에서 지방을 좀 머금는 그런 성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심하게 지방간이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에는 치료가 금주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네. 비알코올성의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이나 생활 습관의 교정 또는 운동 같은 그런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항산화제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인자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방간도 역시 간 경변이나 간암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진단이 되실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테지만 이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도 조금만 드시고 또 적당한 운동 그리고 식이 조절도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앞서서 이 시청자 사연에서도 이 간이 안 좋으면 왜 얼굴이 노래지나 하는 사연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간이 안 좋아지면 이 합병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그중 하나로 하지가 붓거나 또 배에 복수가 차는 등의 그런 합병증들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 손상이 미미하거나 초기 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예도 좀 별로 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얼굴이나 눈이 노래지거나 아니면은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수 증상, 그다음에 하지를 이렇게 눌렀을 때 푹푹 들어가는 하지 부종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간염을 지나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식도나 위에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조그만 자극에도 터질 수 있는 정맥류 출혈,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피를 토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식 저하나 아니면 혼수 상태로 빠지는 간성 혼수 등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간염이 원인을 이미 넘어서서 네. 간경변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바이러스 간염 치료나 금주 같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겠고요.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된 간경변증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치료는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네. 또한 간경변증 환자는 간암 발생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요. 증상이 있건 없건 간에 규칙적으로 간암에 대한 선별 검사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은 사실 초기에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검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 건강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6039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간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간염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력이 떨어지면 이 감염이 오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의학적인 지식이 약간 있으신 분이 하신 질문 같은데요. 네. 이제 간에 대한 저항력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와 있는 간염 백신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몸 안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내 몸에 군사 같은 그런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백신을 맞아서 그런 항체를 이제 만들어서 저항력,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 비형 간염 백신을 맞는 것은 아니고요. 항원 항체 검사를 통해서 비형 간염 감염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대신에 비형 간염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백신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염을 막는 그런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제 돌고 있는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백신을 통해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95% 정도 되니까 네. 예, 항체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A형 간염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백신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의 80년대에서 90년대에 태어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A형 간염은 항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시지 않고 백신을 하시는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항체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없는 분들은 미리 백신을 맞아서 예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간 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질환이죠. 이 간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간암은 왜 걸리게 되는 건지, 이 간 질환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전되는 이유밖에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간암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네. 예. 실제로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3분의 2, 즉 67%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네. 간암을 일으키게 되고요. 다음 원인이 C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이 음주 순으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건강한 간에서 갑자기 간암이 발생하는 예는 매우 드물고요. 예, 그런 그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간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간암이 발견이 되면 또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암이잖아요. 이 치료를 통해 나을 확률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간암의 치료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간암의 병기, 그러니까 1기인지 2기인지 뭐 병기나 아니면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크게 수술적인 요법과 그다음에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네. 예, 수술적인 요법은 주로는 초기 간암일 때 많이 권유를 하게 되고 완치율이 따라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적응증이 되시는 경우에는 간 이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간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완치를 바라보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병기가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술적인 요법이 어려울 경우
경우에는 고주파 화학 열치료라든지 아니면 화학 색전술 또는 방사선 치료 같은 국소적 요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굉장히 이제 잘 안 듣는 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항암제는 소라페닙이라는 경구 항암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구 항암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을 결정하면은 이제 환자의 그 병기, 그러니까 기수에 따라서 실은 생존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주 초기인 1기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약 50% 이상으로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4기, 즉 말기일 경우에는 10% 내외로 그 예후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일기에 일찍 발견해야 생존율도 높아지고 좋은 걸 텐데요. 네. 그런데 사실 앞서서 이 간 질환은 증상도 잘 없고 또 이 합병증도 늦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무서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거든요. 네. 예방법도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아예 백신을 맞아서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비형 간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감염되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꼭 백신을 맞아서 항체를 형성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간 질환에 대해서 진단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을 대부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국가 암검진 사업 대상이 되시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규칙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만성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의 병력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알코올,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이미 진단을 받아서 치료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항바이러스제나 인터페론 또는 기타 치료에 대한 효과나 반응을 보기 위해서 3개월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활 식습관일 텐데 이 간에 좋다 하는 음식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떤 게 간에 좋은 음식들인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간에 좋다는 음식은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이제 알려진 간에 좋다는 음식도 많고, 그다음에 간에 좋다는 보조식품들도 이제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시장이 굉장히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부 약초나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 같은 것을 드신 후에 오히려 독성 간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굳이 간에 좋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구매하시거나 음용하시는 것은 간 건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음주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술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이제 계속 매일매일 드시는 것도 실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주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도움이 된다면은 식물성 식품을 좀 단백질로 섭취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름기가 적은 음식들을 섭취하시고 운동을 간간히 하시는 것이 오히려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 술 약속 잡으셨던 분들은 교수님 말씀 듣고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